네. 자, 그러면 이제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되는데 네.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했죠. 그래서 반등해서 마음이 조금 그래도 네. 놓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미국이 약간 불안했었는데 다시 또 가네요. 미국은 참 미국입니다. 네. 미국 상황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때문에 다들 전략적이지 않겠냐. 결국은 정치적 합의 뭐 이런 얘기를 한 부분 그대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수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읽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걱정을 하는 쪽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굉장히 뭐랄까 역설적인데 타코 얘기를 하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의 수를 다 읽고 있으니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뭐 어떤 정책적 노이즈로 인해서 만약에 하락을 하면 돌아올 거 아니냐. 시장이 잘 안 빠진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진짜로 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 또는 시장이 좀 하락하거나 아니면 국제 수익이 좀 올라갈 때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포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시장이 잘 버티면 포기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웬만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노이즈들은 결국은 이 정치적인 뒤에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뭐 다시 또 정치적 합의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얘기를 좀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도 방송할 때 그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네. 네. 뭐 그대로 근데 이번에도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EU 8개국 관세부가 철회 얘기가 있었고 그린란드의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와 함께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등이 뭐 아주 만족스러운 건 아닙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이 1%대로 상승했는데 어제 아침에는 2%대 하락을 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하락폭이 한 50% 수준을 만회한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어제는 갭하락했거든요. 네. 근데 갭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갭하락의 하단 부분 정도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 갭을 메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아직 불안한 여지를 남기고 있는 거다. 그걸 달리 표현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이 뭐 여전히 남아 있다. 네. 앞으로 분쟁거리가 더 있을 것이다. 노이즈가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시장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무튼 뭐 이런 얘기와 함께 국채 수익률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금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장 안의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금이 거의 5천 가까이 갔네요. 예. 4,840이에요. 금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에. 일단 금이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이잖아요. 네. 네. 유동성 때문에 화폐 가치 떨어지면서 자산 가치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올라가고 있는데 지정 리스크가 계속 생기니까 뭐 이렇게 되다가 뭐 언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약해질 때 그랬을 때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네. 그러면 결국은 금뿐이 없지 않냐. 이 양쪽에 다 맞아떨어지는 예전에는 지정 리스크나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나 이런 일이 발생될 때 금 가격이 안전자산으로 올랐잖아요. 네. 지금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금은 지금은 악재가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특징은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2%씩 하락하는데 반도체만 다 상승, 메모리만 다 상승했거든요. 샌드스크 미쳤네 여기. 미쳤습니다. 어제도 그 어제 10... 9.5% 올랐고요. 그렇죠. 오늘 또 10%또 올랐어요. 네, 오늘 10%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중에 한 5% 오르다가 플러스 0.6에 끝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6.5% 올랐습니다. 그렇게 올랐고요. 와. 거기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3.1% 올랐는데요. 오라클은 마이너스 3%,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1%, 코어웨이브가 마이너스 1%거든요. 샌디스크 10%, 인텔 11.7%. 인텔이 요즘에 오르는 것은 처음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거 미국 반도체 제조 공장에 미국으로 회귀 시오리 요것 때문에 인텔을 좀 좋게 보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제 뉴스들을 보니까 이따 뉴스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CPU 가격이 또 오른대요. 오, 네. 예, CPU도 지금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RM과 인텔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AMD도 같이 7.6%. 엔비디아는 여기 오타가 나 있습니다. 엔비디아 어제 2.87% 올랐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4% 빠졌다 2.87% 올랐잖아요. 근데 AMD는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른 겁니다. 웨이트 데이터도 8.5% 올랐고요. 요 종목들을 올해 상승률을 보면요. 샌디스크 올해가 얼마 지났습니까? 2주 됐잖아요. 2주 반 됐잖아요. 2주간. 네. 네. 샌디스크 111% 올랐습니다. 2주 반 만에 2배 올랐어요. 와, 웨스트 데이터 4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6%, 인텔도 47% 올랐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 우리 물론 작년에 많이 올랐지만 얘네들도 작년에 다 많이 올랐어요. 네.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못 오르고 있죠. 상당 부분 환율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이 우리 시장이 센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 오를 거야라고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르는데 시장이 빠질 리가 없잖아요. 네. 얘들이 더 오르면 그럼 시장이 더 오를 거라 생각하는 가운데 다른 수익률 게임 다른 데서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샌디스크. 네, 엄청난 상승을 좀 하고 그게 가장 특징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진짜 많이 달라졌죠. 제가 이게 구분해서 가져온 이유는요. 데이터 센터 쪽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데이터 센터 쪽 얘는 약해요. 이쪽은 메모리가 오르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어제 왜 제가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AI 버블론이 있지만 아직까지 여력이 더 있고 좋은 쪽은 메모리 쪽이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미국 월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어제 대단했죠. 1.57% 하락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 근데 딱 시작하자마자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효성중공업, 한국전력이 곧바로 상승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얘네들이 딱 상승하는 거 보니까 시장이 일단은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오후 들면서 자동차 종목이 일제히 올랐는데 자동차 종목에는 어제 두 가지 뉴스가 플러스로 다시 나왔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2027년 영업가치가 53조 원 정도 된다라는 보고서가 나왔고요. 이거 지금 IPO 준비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IPO 관련 종목이 뜨는 거거든요. 네. 또 하나는 현대차 목표주가 상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현대차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어제 현대차가 14% 추가적으로 올랐고, 아니 엊그제도 한 맞아요. 네. 15%인가 예, 계속 폭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미쳤네. 예, 현대차가 사실 우리나라의 거의 샌디스크급 같아요. 지금 올 초. 예, 올해는 예. 와, 좀 더 살 걸. 올해는 현대차가 제일 많이 와, 오르고 있는 현대차. 더 살 걸. 기아도 올랐고요. 현대모비스 8% 올랐고, SL은 상한가 같습니다. SL 뭐 하는 데죠? 자동차 부품이요. 아, 그래요. 예,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 요즘에 굉장히 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 이들이 이제 급등하고 삼성전자가 어제 오후 들면서 약 3% 가까이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들이 약 9,700억 정도 순매수해줬고요. 그러면서 지수가 플러스로 마감을 했어요.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리기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를 했죠. 네. 하나는 아침에 빠졌다가 네. 그랬다가 미국은 한 2% 빠졌는데 우리 시장은 한 1% 이내로 마이너스 마감을 하면 그럼 우리 시장은 갈 길을 간다. 네. 근데 혹시 빠지면 그때 뭐 종목 교체하든지 이런 고민을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냥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세게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와. 자기 갈 길을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가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넥장에서도 네, 지금 한 4%.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위쪽으로 더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뭘 걱정하는 거냐면 네.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끼리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2.5,000포인트 넘으면 인버스 한번 사볼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말만 하지 잘 하지 않아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먹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아니요. 인버스를 사도. 떨어져도 지수. 많이 안 떨어질 예, 것 같다. 예, 예.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네. 그런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고환율, 원화 약세가 한두 달 후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곧바로 8월이 떨어졌어요. 어제 1,480원 정도에서 1,460원대로 네.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뭐 왈가왈부 말들이 좀 많이 있겠지만은 일단 구두개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냥 딱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있냐 없냐 실제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네. 원료를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가장 강한 데는 현대차 그룹이 가장 강했고요. 어제 근데 안타까운 게 있었죠. 알테오젠이 폭락하면서 네. 폭락했습니다. 얘는요. 그러면서 코스닥이 저점이 마이너스 4.4%까지 빠졌었어요. 에? 종가는 마이너스 2.57로 끝났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을 험악했습니다. 되게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모든 바이오테크들이 다 10% 전부 다 넘게 10% 빠지더라고요. 이상씩 다 빠졌습니다. 어제. 네. 근데 내용이 알테오젠 라이센스 아웃이 발표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금액이 좀 작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 전에 좀 흔들렸는데 그 먹구사 맞죠? 먹구사에서 내용을 어제 근데 새롭게 하여튼 발표된 건 GSK의 자회사도 GSK 죠. 네. 나왔는데 지금 그 로열티가 문제가 된 건 네. 머크사로 알고 머크 있습니다. 맞죠. 네네. 예, 로열티의 그 키르투다 SC 제형이죠. 알테오젠이 하는 플랫폼이 네. 이 로열티가 시장에서 한 4에서 5% 정도 받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2%라고 알려졌어요. 네. 그래서 곧바로 마이너스 20%까지 수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돼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10% 이상씩 전부 다 떨어지면서 4.4% 폭락했었어요. 네. 점이. 조금 반등을 좀 다른 종목들은 하긴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어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이쪽에 바이오 쪽에 거래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알테오젠 회사 측에서도 어제 이것에 대한 IR 반박 공문을 냈어요. 네. 그리고 일부 애널리스트들도 곧바로 자료를 냈습니다. 라이센스 아웃 이제 에로를 올해 이게 시작하면서 요 정도 규모이지만 꾸준히 계속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왜 작다고 하냐? 이게 몇 조의 로열티 받는 건데 네. 그렇죠. 이게 이렇게 빠질 내용이냐? 뭐 이런 것들을 쭉 어떻게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반등을 세게 하지는 무슨 못한 상황이 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우리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못 가고 있는데 어제 코스닥 빠짐으로써 코스피는 이제 한 15%, 16% 오르는데 코스닥은 보합이에요. 올해 보합권입니다 거의. 근데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코스닥도 좀 자기 기회가 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또 했고 또 묻는 분들도 많아요. 질문도 네. 코스닥은 오느냐. 제가 외부 방송 여기 말고 방송 가면은 이 질문이 꼭 들어 있어요. 코스닥에도 온기가 오겠냐, 기회가 되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차에 이걸 봤으니 심리적으로 코스닥이 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저의 생각은 이래요. 코스닥이 약한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뭐랄까요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밑받침은 밸류 프로그램이 거버넌스 개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버넌스 개혁의 수혜가 있는 쪽은 코스피의 대형주에 있다는 점. 네. 두 번째, 코스닥을 좀 그래도 치고받고 하면서 수익 게임을 올리고 수익 게임 벌어지고 이렇게 했던 소위 선수들 코스닥에 좀 적극적으로 거래했던 또 대규모 자금을 썼던 투자자 전문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힘이 약해졌습니다. 네. 세 번째, 외국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코스닥? 우리 요즘에 얘기 안 하죠. 시장이 좋으니까. 네. 줄기차게 공매도 합니다. 코스닥에는. 그래요? 네. 코스닥 공매도 어마어마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코스닥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 약합니다. 수급 자체가.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코스닥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읽는 상황 속에서 어제 심리적으로 이런 것까지 벌어지면은 사람들이 이게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좀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코스닥의 이미지가 이러면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도 나는 조금만 크면 빨리 코스피로 옮겨가야지라고 하면 코스닥은 계속 이런 악순환에 네. 빠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딱히 저도 생각을 좀 해보는데 딱히 방법이 코스닥에 대한 방법? 근데 정부의 안이 좀 몇 가지 내놓긴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몇 가지 안을 내놓는데 상당히 좀 선언적이거나 좀 장기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내용들이 좀 없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코스닥은 이렇게 정책을 내놓으려면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제 코스닥에는 이런 노이즈가 발생을 했고 굉장히 심리적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이 좀 어떻게 됐습니다. 뭐 여전히 근데 뭐 이게 이럴 일이냐 하면서 좋게 보는 척 계속 봐요. 네. 근데 뭐 수급 속으로 뭐 빠졌는데 뭐 당장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로봇, 우주항공 섹터의 종목별로는
뭐 시장 상관없이 가는 종목들이 요즘에 막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 장세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얘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8개국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했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예. 시장이 상승을 했어요. 왜 철회했을까? 이게 올해 내내 중요하고 작년에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중간선거 이후에는 약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선거 이후에는 약화될 거라 생각하고 힘은 빠질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3년이나 남았는데 계속 이래야 돼?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지 않을 일단 철회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 국채 수익률 상승하는데 굉장히 예민합니다.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미국 국채 지금 부채가 얼마가 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어제 보여드렸죠. 그 부분은요. 그래서 국채 수익률 상승한다는 부분이 상당 부분 뭐랄까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아마 주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제도 계속 이 설명을 드렸지만 유럽 측에서 의외로 이번에 작년보다 훨씬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사람한테 강한 쪽에는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봐왔잖아요. 네.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쭉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그 나토 사무총장인가 뭐 아무튼 뭐 회의를 하고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린란드 지역의 광물 자원에 이런 것에 있어서 미국이 유리한 협상을 하지 않았나. 결국 이게 목적이 아니었냐. 네. 이렇게 또 해석을 좀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내의 지지율이죠. 여론이 악화되겠다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이 나와서 이게 시장에 노이즈가 되면 그냥 딱 이걸로 그냥 해석해 보면 된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적어 본 거예요. 일단 그 중에 제일 센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채 수익률이에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게 위로 튀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뒤로 물러섭니다. 여태까지 계속 그래 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1년 차보다 2년 차는 약화될 거고 2년 차 초반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간 선거하고 올 하반기나 내년에도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국제 수익률을 바라보면서 그 행보를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거다 생각하고 또 하나는 상대 국가의 대응이 어떤 건가. 보면은 상대 국가들이 그냥 말 잘 들으면 더 때리잖아요. 네. 근데 상대 국가의 대응 이런 부분들을 좀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자기가 본인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숨은 어떤 자기가 숨은 의도가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저런 이유에 어떤 거라고 딱히 이거 짚을 수는 없겠지만 네. 여태까지의 행보를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철회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분명히 노이즈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요런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은 네. 스스로들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시장에도 좀 다른 내용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시장의 고점이 어딜까? 언제쯤 꺾일까? 네. 뭐 물론 반도체의 가격이 뭐 또는 반도체 업사이클이 뭐 고점론이 나오면 이제 꺾이겠죠. AI 고점론 나오면 꺾이는 거고 그다음 반도체 고점론은 꺾이는 거예요. 네. 또는 뭐 지금 올해 EPS 증가율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보통 20에서 40%까지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 전에 여기 나오신 분이 대신증권에 나오신 분들은 되게 높게 부르잖아요. 네. 그 대신증권 되게 높게 잡고 있어요. 이 그때 증가율을요. 지금 잡고 있는 게 EPS 그쵸. 463원 정도 그렇게 잡고 보죠. 있는데 좀 더 높은 곳은 480원 정도까지 평균이 보고 있다. 300에서 400이에요. 네. 평균이 300에서 400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이게 되게 쉬워요. 평균 EPS가 300에서 400인데 350 정도로 잡고요. 네. 350에 거기다 멀티플 곱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350에서 430. 400. 400에서 460. 네, 네. 400에서 460. 그래서 거기다 멀티플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430 정도가 평균값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430에 10배를 하면 4,300이잖아요. 네. 그 11배면은 뭐 이렇게 계산하면 지금 5천 지수는요 한 11.6배에서 12배 정도 됩니다. 12 정도 돼요. 근데 멀티플로 계산했을 때 아시아 평균보다 우리가 높지는 않아요. 네. 높지는 않는데 PBR도 똑같이 계산하거든요. PBR도 똑같이 계산해 보면은 지금이랑 비슷해요. 아시아 평균하고 비슷해요. 네.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절대 저평가 국면은 지나고 왔습니다 이미. 그러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도 이제 고점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다 있고 다 있지만 우리 눈으로 내가 직접 확인하는 거는 뭘로 할 수 있을까? 그걸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나중에 우리 3프로와 제가 강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아주 일부분인데 그런 건데요. 외국인들이 고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딱 눈에 보이면 이게 고점인 것 같다.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볼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제 흔들렸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뭐냐면요. 외국인들이 요즘 보고서 보면은 부쩍 뭐가 많이 나옵니까? 한국 시장 좋다. 네. 부패 주가 상향 계속 나오죠. 네. 외국의 IB들 자료들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현물 주식을 매도하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좋게 얘기하면서 매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네. 되게 나쁘죠. 뭐예요? 나쁘죠. 왜 예? 말과 행동이 달라요? 예. 말과 알고 다르게 자기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어. 예전에 계속 그랬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보고서들이 나오는데 행동은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 나고 이거보다 더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물은 매수예요. 선물 시장에서. 그런데 현물 주식은 매도예요. 현물 주식은 매도.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지수는 안 빠집니다. 지수가 안 빠지는데 충분히 매도를 해요. 계속. 누가 받아주냐? 차익 거래하는 프로그램 매수가 받아줘요. 그래서 지수는 계속 버티고 있어 안정적이라고 우리 맨날 얘기하는데 팔고 있는 거예요. 네. 요 두 가지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러지는 않아요. 이러지는 않아요. 네. 제가 선물을 매일 보고 시장을 보기 때문에 선물을 보거든요. 선물을 매수하면서 현물 매도하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아요 지금은. 네. 그래서 외국인들의 고점에서 패턴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먼저 그걸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들 주도주들을 매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트레이딩합니다. 그냥 내리팔지 않아요. 샀다 팔았다 하면서 결국은 쭉 보면은 뭐 한 일주일간 아니면 한 달간 보면은 순매도야. 규모는 순매도야. 이렇게 해서 시장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에 자기가 어느 정도 팔았잖아요. 그 이후에 그냥 싹 던져버려요. 네. 이제 그러면 시장이 빠지거든요. 빠지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보고서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지금 이게 어떤 게 궁금하냐라고 생각하시면은 일단 보고서들은 우리가 보잖아요. 현물 매도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특히 선물은 매수하면서 지수는 있는데 주식은 지수는 올라가는데 외국인 매도는 계속 있어. 네. 요거가 있는지를 좀 체크하는 게 되게 일단 당분간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냥 참고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이제 이슈 뉴스 좀 한번 매겨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네. 러트리 상무장관 너무 뭐 황당하고 그리고 이걸 이제 와서라고 해서 그냥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글로벌리즘이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시키고 산업을 공동화시키며 미국 노동자를 외면함으로써 서방과 미국이 실패를 안겨주었다. 오프쇼어링, 무국경, 저임금 추구로 미국 노동자와 산업 공급망이 붕괴됐다. 미국 우선이 노동자를 우선시하고 주권을 수호하며 국경을 중종하고 핵심 산업의 아웃소싱을 거부하는 더 나은 모델이다. 지난 1년 동안 전략적 관세를 통해서 오히려 일본, 영국, 유럽, 한국의 증시는 크게 상승했다. 미국이 빛날 때 세계도 빛난다는 분명한 메시지이다. 이따위 소리를 했습니다. 갑자기 화가 나서 제가 좀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왜 표현을 드리자면요. 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표현해서. 지금 미국이 뭘 하려고 하는 가를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가끔 가다가. 제네시스 미션 얘기하면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투자는 미국이 지금 하려는 데에 추종해서 거기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로 계속 가야 되는 게 되게 지금 계속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베선 장관이 어제 장기금리 급등하면서 곧바로 어제 굉장히 세게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서 비롯된 파급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당국이
당국과 연락을 취하였고 그들이 진정시키는 발언을 제가 행동을 할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수출입 데이터 나왔는데 수출이 364억 달러로 전년비 14.9% 올랐고요. 수입은 370억 달러로 4.2% 증가했습니다. 반도체가 70.2%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29.5%로 됐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선박은 좀 떨어졌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 네. 이런 데들이 MOM으로 다 떨어졌어요. 네. 플랫하거나 떨어져. 왜냐하면 작년에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얘네들은 높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설명을 좀 드리고요. 미국, 중국, 베트남은 증가했고 유럽, 일본은 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환율 관련된 얘기를 좀 했는데 어제 부동산 정책 관련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에 저는 중요해서 이걸 적어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급 확대 방안을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같이 수상적 수치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뉴스를 딱 보면서 그러면 이거 공급을 증가시키는 공급 대책을 좀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건 섹터에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블룸버그의 뉴스는 환율 압박으로 인해서 올해 한국이 200억 달러 대미 투자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 아마 외환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투자는 미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블룸버그에 나왔는데 이게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누가 얘기했다는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요. 아마 백선 장관은 막 반론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이게 쉽지 않으니까 네.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게 하고요. 유럽연합이 3년 내에 화웨이, GT 등 중국의 5G 장비 퇴출이 옛날 공고사항이었는데 지금 이거를 공고가 아니고 의무사항으로 바꿨습니다. 새로운 사이버 보안법을 통해서 3년 내에 중국 고위험 공급업체의 통신 장비 및 인프라 장비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EU 통신 사업자들은 36개월 내에 핵심 장비를 교체하며 위반 시에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YA는 이거 국가 기반의 명백한 차별이다. 그래서 법적 대응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요 밑에 저는 그 내용은 안 가져왔는데 그러면 어디가 수혜가 될 거냐 쭉 보고 이제 보도에는 있습니다. 네. 근데 7번 뉴스가 또 이런 게 보고서가 또 하나 나왔더라고요. 피지컬 AI의 수혜주에 통신 장비도 들어간다. 피지컬 AI는 로봇, 자율주행, UAM, 스마트 공간 등 자율 시스템 및 사물을 인지하고 이해하며 복잡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따지면 로봇이나 UAM이 팔과 다리라면 통신 장비는 신경망이지 않냐. 그래서 통신 장비들은 결국은 초저 지원을 할 수 있는 AI 기주 구축이 본격화되지 않겠냐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종목들이 쭉 나왔어요. 네. 그 종목들이 예전에 정프로님 맨날 얘기했던 나 이것 때문에 뭐 반통이나 그 종목들이에요 이게요. 네. 지금은 안 갖고 계시죠. 그런데 네. 그리고 나서 오랜만에 제가 이 종목들을 봤더니 네. 많이 올랐어요. 그래요?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여전히 지난 3년 동안 맨날 적자고 헤매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저점으로부터 이미 추세적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또 벌써 여기까지 지금 이 수급이 확산되고 있구나. 네. 그래서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여기 대표 종목들이 있어요. 5G? 네, 5G 대표 종목들이 있는데 잘 알고 있죠. 제가. 그 종목들이 근데 보시면 다 올라왔다니까요. 그래요? 많이 올라왔어요. 또. 음,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고요. 네. 5G 3대장 옛날에 제가 당하고 있었거든요. 네, 다 털렸죠 그때. 삼성 SDI와 LG 에너솔루션이 휴머노이드 및 산업용 로봇에 적합한 배터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좀 이따 배터리 얘기하신다면서요. 네. 이거 로봇용 배터리는 무게가 가볍고 공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NCM 배터리가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로봇 우리 전기차에서 배터리 가격 비중이 크잖아요. 네. 근데 로봇의 원가에는 배터리는 2% 미만이라고 이거 보도 그대로 저는 여기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정도뿐이 안 된대요. 그런데 왜 중요하냐? 유지보수와 그리고 고속용 배터리 사용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여기가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퀄컴과 AMD가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라면서 도이치뱅크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왜냐? 삼성전자가 정말 좋아져서 뭐 이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TSMC가 TSMC가
만들어질 못해요. 네. 생산 능력 한계가 돼서 야, 이 결국은 이제 이거 여기다 맡길 수는 없어서 삼성전자를 이제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026년 올해 CPU도 쇼티지에 들어갈 것이라는 내용들이 월가에서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최근 인텔과 ARM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인텔의 서버용 CPU가 올해 2026년 생산분 있잖아요. 네. 이게 완판됐다고 하네요. 이게 서버 완판했대요. CPU가. 네. 근데 문제는 더 만들 수도 없어요. ARM이나 딴 데서는. 왜? TSMC에서 이거 언제 만들어줘요? 다른 것도 못 만드는데. 네. 그래서 인텔이 급등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인텔은 자체 바운드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좀 이해를 못했거든요. 제가 네. 왜 이렇게 오르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젠슨 왕이 뭐 한마디 했는데요. AI 컴퓨팅 수요 급증에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래서 GPU 인대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각국 독자 AI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AI 거품을 만약에 대비하면서 걱정스럽다라고 한다면 기술자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청정에너지, 전력망, 인프라, 핵심 금속, 국방 등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뉴스는 한국거래소에서 오는 6월 그 하반기부터 7시부터 프리마켓 개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넥스트레이드에서 우리도 7시에 개장한다고 했다고. 그래서 이거 될 것 같아요. 예. 조만간 24시간 가겠네요. 이게 이대로 진짜. 될 것 같아요. 조만간 가겠네요. 이렇게 아침 얘기를 하고 7시부터 우린 또 또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유 피곤하다 피곤해 진짜. 아침 7시부터 하냐. 알겠습니다. 예. 여튼 네, 그렇게 하고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그 5G 네. 몇몇 하여튼 3대장이 그때 불리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 지금은 이제 없는데 하나는 남겨두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워낙 많이 빠져갖고 네. 걔가 이제 RFHIC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가 보니까 진짜 내가 근데 비싸게 샀나 봐. 지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3만 원, 4,500원 뭐 정도 됐는데 내가 44,000원인가 샀더라고. 아직도 20%가 마이너스인데 네. 근데 진짜 많이 올라온 거죠. 진짜 많이 올랐어요. 한 이거. 마이너스 6-70% 되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네, 많이 올랐어요. 올라왔습니다. 네. 자, 하여튼 그거는 제가 또 공시 하나 해드렸고요. 공시할 게 난 너무 많아서.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요즘 많이 춥죠? 네, 여기 걸어오는데도 엄청 춥습니다. 뭐 네, 따끔따끔해요. 네, 맞아요. 네, 저희가 뭐 이렇게 보온마차라도 하나 보내드려야 되는데 말씀만 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